뉴스원의 기사인 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 경찰 신고 없이 직접 CCTV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반박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향후 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직접 CCTV를 보고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입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유익한 정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는 더욱 중요할 수 있으니 구독 꼭 누르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2022년 11월 28일 뉴스원에서 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 경찰 신고 없이 직접 CCTV 열람한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고, 12월 18일 경북 매일신문에서도 아파트 CCTV 경찰 입회 없이도 열람 가능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향후 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법 해석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건 명확히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개인정보위원회로 다음 3가지 질문을 보냈습니다. 질문 1. 아파트에서 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상대방이나 사고차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자, 즉 차량 피해자에게 CCTV를 보여줘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질의 2. 다른 사람이 뺑소니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의 동선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질의 3. 추가로 기사에 따르면 CCTV 관리자가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를 요구할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관리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인지 확인 바랍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답변서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법령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의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는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법 제2항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공공기관에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설명드리면 자신의 정보는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항목입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 아래쪽부터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 사유가 없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입회 하에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경찰의 협조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거부할 수 없고 경찰을 입회시키거나 협조 공문을 갖고 오라고 할 필요도 없이 공개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또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차량에 가한 상대방이나 그 개인정보인
차량 등록번호 또는 사고 차량 주변을 지나가는 제3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공개를 청구하는 자신의 얼굴이나 자신의 차는 볼 수 있지만 내 차를 부딪힌 차량의 번호나 사람 얼굴은 가리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준다면 뺑소니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영상을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핵심은 바로 이 말에 있는 것이고 뉴스원과 경북메일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핵심을 보면 경찰 입회를 요구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열람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원회의 회신과 다른 경찰이 주관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빠뜨린 것이 경찰이 말하는 개인정보라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편 정보 주체가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0호에 해당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이유 없이 안 보여주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개인정보일 뿐 타인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질의 내용과 회신 내용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친절한 생활 연구소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았습니다. 들어가면 질의 회신 내용 그대로 볼 수 있고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말이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1. 내 차나 나의 행동이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이고 내가, 즉 본인이 보여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보여줘야 된다. 이때 이유 없이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2. 경찰과 동행하거나 경찰서로부터 공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보여줄 근거가 없다. 다만 경찰이 수사의 한 방법으로 영상 자료를 넘겨달라고 하거나 법원의 영장을 제시하면 그때 영상 자료를 넘겨주면 되지 일반인이 경찰과 함께 왔다는 것만으로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일반인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3번,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차 또는 나의 행동은 내가 확인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난 상대방 차량이나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볼 수 없다. 관련 영상을 보려면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 그 다음에 내가 볼 수 있다. 즉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정보관리 주체, 즉 아파트라면 관리소장은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 4번째, 따라서 지하주차장 등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이 직접 CCTV를 볼 수 있지만 나랑 부딪힌 차량을 포함해 주변의 사람이나 차량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지운 화면을 볼 수 있다. 이때 영상을 모자이크하는 비용은 정보처리위원회가 발행한 해설서에 영상을 신청한 사람이 납부한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부담하여야 된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친절한 생활 연구소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개인정보처리위원회가 발간한 해설서의 비용 관련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식별 처리라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줘도 됩니다. 따라서 입주민이 영상을 보고 싶다면 몇 분인지 확인한 후에 처리 비용을 확인해서 납부하면 그때 영상을 처리해서 신청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만 나오고 상대방 얼굴도 차량 번호도 확인할 수 없는 영상을 굳이 보자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보고 싶다면 모자이크 작업 등은 영상 처리를 하는 사람에게 외주를 맡기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정상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정보이고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재산권을 침해받았으니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그럼 경찰이 경찰직무집행법에 근거하거나 법원에 영장을 첨부해서 관리사무소에 있는 영상 증거를 가져가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을 직접 보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영상을 꼭 보려면 모자이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눌러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오면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